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새벽마다 폭주족이 질주를 벌여 환자와 인근 주민들이 반점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쪽 중소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봉화군이 복합 스포츠 단지를 만들었지만 수영장은 물이 새 개장조차 하지 못하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이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도 기온이 오르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지나가고 지금은 하늘만 흐린 모습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하곤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동풍이 강해지면 내륙을 중심으로 또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아진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5도, 안동 1도, 구미는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 4도 정도 높은 출근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4도, 안동 13도, 구미는 15도로 어제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고요. 일요일에 대구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어떻게 접종하게 되는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상 온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한 지 2주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지 최소 15분 동안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다면 30분 이상 병원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3시간 이상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관찰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뒤 통증이나 발열, 두통과 근육통 등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사흘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열이 39도 이상 나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을 하는 거로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아나필락틱 쇼크는 해결됩니다.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첫 번째 접종 후 2달에서 석 달 뒤, 화이자는 3주 뒤 2차 접종을 해야 효과가 지속합니다. 빨리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일반 시민은 7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교차로에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폭주족의 광란이 질주를 벌여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절에도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나흘 전 새벽 대구 파티마 병원 앞 교차로. 화려한 조명 장식을 한 오토바이 10대 정도가 시끄럽게 무리지어 달립니다. 335 흩어진 오토바이들은 교차로 중간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의 광란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진통제를 맞고 주무셔야 되는데 진통제보다 저 소음이 더 커버리니까 환자들이 괴로워하시죠, 새벽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현장에 순찰차만 출동할 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바로 옆에 시끄러운 차들과 오토바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시더라고요. 차에 타고 계시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 위험하게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안전을 위해 추격을 중지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3.1절과 광복절은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날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에도 곳곳에서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주족의 예상 직결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후에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압수하거나 주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최근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에 포스코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관계기업과 합작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세계시민선언, 녹색당은 지난 1997년부터 포스코가 군부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점 기업과 협업하여 얻은 막대한 수익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 도금 컬러 공장을 양곤에서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미얀마 인권 침해에 자금을 대는 주요 기업을 조사했는데 포스코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권력 유지에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가 그런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역군 약간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국영기업에 준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의 좀 온상인데다가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에서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도금 컬러 공장을 포스코 70%, 미얀마 경제지주사 30%의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특정 군부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석방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봉화군이 국민들의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 스포츠 단지를 만들었는데 수영장은 물이 새면서 개장조차 못했고 축구장에서는 펜스가 쓰러져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 복합 스포츠 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2달 만인 지난 17일 재개관했습니다. 탁구장과 볼링장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11월 개관 이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실외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주변을 두르고 있는 철제 펜스가 보시다시피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축구장 안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쓰러진 펜스를 골대가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뿌리째 뽑힌 펜스는 10여 개, 쓰러진 구간은 50m가 넘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실내 수영장은 물을 빼고 이용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풀장에 하루 10여 톤 규모의 물이 새면서 하자 보수에 들어간 지 벌써 3달째입니다. 누수 문제는 개관 전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스텐 벽체와 바닥 멤브레인 연결 부분에서 수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에 담수 후에 재가동 지금 예정입니다. 지하 배관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수영장 물을 뺀 상태인데도 벽체와 바닥 할 것 없이 물이 흥건합니다. 물에 잔뜩 젖은 헝겊더미와 곳곳에 설치된 물 빠진 배관에서도 누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엄태양 군수 취임 이후 첫 삽을 뜬 봉화 복합 스포츠 단지에는 군비 252억 원을 비롯해 총 2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사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개관하자마자 이렇게 부실이 드러나고 또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점들은 봉화군이 반드시 나서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몇 달도 안 돼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보실 시공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안강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이 지역 대종가와 유림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종친 대표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민심이 둘로 나뉘는 갈등을 막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여강 이 씨와 경주 최 씨, 성균관 유도회 등 안강 지역 11개 대종과 종손과 유림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매립장 조성을 신청한 지난해 7월부터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민심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대 자본에 휘둘려 후손들의 자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뜻을 애향선언문에 담아 반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하여 반대 비상대책위와 안강 은민의 외침에 감사하며 고향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공해 배출업체들이 두류리에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집단 이주했고 이후부터는 환경저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립장까지 허가되면 지속적인 증설과 공해업체 난립으로 안강은 살 수 없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루 동민들이 이전에 좀 이사를 했지만은 또 현재는 앞으로 계속 그래갈 것 같으면 안강 국민 전체가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나. 기자회견 후 준하경 경주시장에게 애향 선언문을 전달하고 매립장을 불허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 시장은 두류공단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절차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침출수 대책 등 30가지가 넘는 보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업체는 지난달 25일 보안 서류를 제출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겨울엔 눈만 오면 제설 차량이 도로 안전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제설 장비 상당수가 노후돼 작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작업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강한 눈발을 뚫고 달리는 제설 차량. 앞으로는 눈을 쓸어내고 뒤로는 소금을 뿌리며 쉴 새 없이 제설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도 과속방지턱이 있는 험한 도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겨우내 바삐 움직이는 제설 장비의 상태는 어떠할까? 제설기가 온통 녹이 슬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포기는 염분 때문인지 곳곳이 부식돼 소금을 채우기 위해 올라가는 작업자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제설 장비 10대 중 4대가 이처럼 내구 연한이 진한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 등 도내 4개 도로관리 사업소에 제설 장비 452대 중 169대가 내구 연한을 초과했고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기 175대 중 43%가 교체 주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4년은 기본이고 10년 이상 연한이 지나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잦은 고장에 따른 부담과 만일에 있을 사고 위험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나갔을 때. 이럴 땐 이렇게 되면 뭐 잘못됐을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뭐 그런 감지는 하시더라고요. 장비를 맡고 있는 담당하시는 기사분들은, 주무관님들은 좀 힘들어 하시죠. 현재 도내 제설 장비 전체 교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62억 원가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비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부담할 금액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교체는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금 필요한 것으로 좀 저희가 분석이 돼서 단계적으로 운영 교체토록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근본 추경부터 교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가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출동해 올겨울에만 벌써 45차례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수 장비들의 교체 주기가 무시되면서 제설 속도를 저해하고 도로는 물론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전기차 첫 전용 플랫폼을 갖추고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부품업체들도 전기차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첫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첫 차종입니다.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어 실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중심으로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용 플랫폼에서 양산 중인 전기차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원가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내연 기관 중심이었던 지역 부품업체는 생존을 걸고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의 변속기 부품을 만들던 A사는 전기차 감속기를 추가했습니다. 배기계에 주력했던 B사는 전장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19년 부품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0%가 미래차에 대비하고 있거나 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시장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688만 대로 예상되는 등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전기차 시대에 맞춰 주력 부품을 교체하는 등 발빠르게 사업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대구 경북지역 3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가 72.8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경기 전망 지수 63보다는 9.8포인트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이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항목별 경기 전망 지수는 생산, 수출, 내수 판매, 경상이익, 자금 조달 사정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원자재 조달 사정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올해 새로 생긴 북구 연경초등학교에서 급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실의 소독 여부와 식탁 가림막 설치 여부를 살폈고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시간인 급식 시간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로 A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500만 장을 수입해 45억 원어치 정도를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 하는 1,270만 장의 영유아용 가재 손수건을 보통 손수건으로 속여서 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구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은 대구 시내 125개 국공 사립중학교와 다른 시도와 해외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2만여 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 61억 원을 편성했는데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정한 뒤 예산을 신청하면 학생 1명당 30만 원에서 여름, 겨울 교복 한 벌씩을 지원합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2개 중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생활복과 같은 지원받을 품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시민주간을 맞아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독일어 대본을 가지고 작곡했는데 환상적인 동화 줄거리를 갖고 있어 어린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시민주간을 맞아 모든 좌석의 가격을 10,000원으로 정했는데 공연은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지나가고 지금은 하늘만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건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내륙을 중심으로 또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아진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5도, 안동 1도, 구미는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 4도 정도 높은 출근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4도, 안동 13도, 구미는 15도로 어제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 들어선 구름만 많이 끼어 있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5도, 청도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청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 14도, 김천도 14도로 점점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예천 영하 1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고요. 일요일에 대구의 낮 기온은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